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주된 고발장을 넘기는 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주력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물은 사실 디지털 정보 매체들입니다. 휴대전화 내지는 PC. 그런데 김웅 의원이 뭐 가져간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 의원실에 김웅 의원이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PC로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유의미한 자료를 받았을 거라고 이제 확보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고 네. 이게 두 번째 단행이 됐고 첫 번째는 이게 불법 집행이다 어떤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이 다소 지체된 바는 있지만 김웅 의원이 이렇게 자신하듯이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공수처의 어떤 수사력을 조금 얕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서 변호사님 저는 어떤 이제 내용 그 알고 공수처가요. 계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허탕치을 것이다. 허탕이요. 아무것도 이게 그 유의미한 증거 자료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요. 네. 이게 그 김웅 의원인데 그 전달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그 4월 3일, 4월 8일이죠. 네. 근데 그때 사용한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미 그때 사용한 핸드폰은 바꿔가 버렸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김웅 의원이 국회 간 게 언제입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선거 끝나고 6월 달에 들어갑니다. 이미 그 전달을 4월 달에 했고 네. 국회의원회관은 게 6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때 컴퓨터하고 새로 놓을 거예요. 그게 과연 몇 달 전에 게 유의미한 게 남아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그 최강욱 의원 고발은 8월에 있지만 네. 그런 게 과연 저는 남아 있을까? 이런 데 그 시점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수처가 유의미한 어떤 그 내용들을 뭐 확보를 했을지 아닌지 이 부분은 공수처가 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밝힌 내용,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의 그 어떤 그 이미지 파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웅 의원에게 갔고요. 또 김웅 의원이 이것을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보낸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가 고발장 같은 것들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아울러 왜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일단 손준성 검사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손준성 검사 쪽에서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 등등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기도 한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저는 고발장을 제가 20페이지 다 읽어봤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작성은 직접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수준을 보면 압니다. 그분이 사법연수원 성적도 우수한 검사, 엘리트 검사인데 그런 이제 수준이 앞뒤가 이게 문맥도 안 맞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직접 작성은 저는 안 했을 것이고. 네. 다만 이제 그 손준성 검사하고 이제 김웅 의원이 동기고 친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 텔레그램으로 좀 이게 주고받았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고발장을 이렇게 꼭 써서 안 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 정도면 이게 그 과연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과연 이게 공모했을까? 저는 총장이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면 이렇게 허접하게는 안 합니다. 아까처럼 이게 총장이 직접 고발 사주식이면 손준성 의원이 총렬교를 제대로 서류 같은 게 고발장 제대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어떤 자료가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과연 윤 총장이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이제 공모했거나 지시했거나 이런 게 흔적은 지금까지 전혀 없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변호사님, 공수처에서 일단 손준성 측에서 김웅 측으로 왔다 갔다 한 것까지는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조성은 씨 이미 핸드폰 제보만 가지고도 뭐 텔레그램이 있다면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하다 해서 이게 또 범죄가 되는지는 그건 이게 또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직권 남용이 제일 중요한 죄인데 네. 근데 그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과연 직권이라는 게 있느냐? 검사한테 그런 기본적인 권한이 있어야만 이걸 남용을 하잖아요. 근데 고발장을 대신 써줄 권한이 검사한테 아예 없잖아요. 그럼 이게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이 성립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상 뭐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그 판결문은요, 다 이게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만 가리도 뭐 최강욱, 지모씨 이름만 가리도 이게 본문 내용은 다 누구나 복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과연 판결문을 어떤 이게 그 공무적으로 이게 보호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실질적인 기밀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이게 또 법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그 일부 자료가 같다 해서 과연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또 법리적으로 아주 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료와는 별개로 이 법리적인 혐의 입증 등등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 사주 의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고발을 사주한 측 검찰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손준성 검사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부하 직원에게 작성 등등을 시켰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관련 사안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의 상관인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이를 지시한 것인지 지시가 아니라면 이를 알았는지 등등의 부분인데 하지만 여기까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네. 완전히 아니라는 공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 고발장 자체의 내용의 허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고발장 자체가 적용된 법리가 일반 변호사들이나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구성하는 법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가 게시가 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내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장을 적시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고발장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신문과 방송을 부정 이용했다는 사실 실무에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사실상 공안 사건을 많이 핸들링해본 검사가 구성할 수 있는 법리로 돼 있다는 점 또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걸 중앙지검에 넣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중앙지검에 내리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 등등은 경찰로 수사지휘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검 측에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할을 대검으로 접수시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점. 실제로 고발장에 대검에 접수하도록 대검 규정이라고 돼 있었죠. 이 말인즉슨 사실 윤석열 전 총장과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던 국면에서 이걸 정치 사건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일반인이 아무런 의도 없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실상의 묵인 없이 가능했겠느냐.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게도 제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합리적 의심까지는 알겠는데 직접적인 증거라던가 진술이 없으면 애매해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이 맞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희미한 게 사실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왜 본인이 수면 위로 전면에 드러났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게 두 가지만 반박하면요. 네. 만약에 윤 총장이 직접 그 지시하거나 했다면 이게 그렇게 저는 허술하게 김웅 의원이요. 진짜 이게 제대로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총장이 지시했다면 그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조성은 씨한테 토스하고 실제 고발이 안 됐잖아요. 총장이 지시했다면 고발이 되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노력해야죠. 됐어야죠. 근데 이거는 미수도 아니고 예비 아닙니까? 아직 고발장이 접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총장이 직접 지시하는데 이렇게 지시를 무시하고 그냥 조성은 씨 토스하고 그다음에 고발도 안 되고 허지부지 돼버리는 이게 가능하냐? 이게 첫째 반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장 변호사님도 말하고 조성은 씨도 계속 대검에 직접 접수해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검이 수사하는 부서입니까? 대검은 수사기관이나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대검에 접수해도 각 일선 수사 검찰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사건을 뭐 박찬호가 있는 제주지검으로 갑니까? 이걸 이게 춘천지검으로 갑니까? 우리가 형사법에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은 이게 범죄지와 피고인이 주소지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이게 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지검에 접수하는 게 더 빠르지. 대검에 가도 이걸 이게 뭐 다른 데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련 사건도 중앙지검에 있잖아요. 이 중요한 걸 제주도로 보내면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대구로 부산 보낼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중앙지검에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는 이게 대검에 꼭 접수시킨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어차피 이게 일선으로 내려가야만 수사가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혹시 반론 네, 있으신지요? 그렇게 중요한 그 부분이 아니라면 왜 대검을 강조했는지 그 당시에 사실 네. 중앙지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대검 측엔 있었고 네. 본인들이 사실 이 사건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대검에 아예 접수조차 안 했으면 됩니다. 관할을 찾아서 해당 검찰청에 접수했으면 이런 최소한의 오해는 사실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얘기와 별도로 지금 고발장 두 건이 있지요. 그런데 8일에 나온 안건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받았던 내용이 8월 달 들어서 실제로 최광욱 대표를 고발하는데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후속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추후 시간을 마련해서 별도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 곳, 김웅 의원 관련뿐만이 아니라 손준성 검사 측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휴대폰 등등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관건은 손준성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부분이긴 합니다만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문제의 아이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이폰 비밀번호 풀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예전에 한동훈 검사장이 제출한 아이폰 결국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해서 사건이 흐지부지 되기도 했었는데 좀 비슷한 어떤 그 기시감이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공수처가요.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저는 잘못이 두 개가 있는 게요. 자, 보십시오. 압수수색을 어디에 했습니까? 김웅하고 이제 손준성 검사였죠. 그러면 이게 김웅하고 손준성을 피의자로 입건해야죠. 근데 네. 왜 김웅은 참고인이고 네. 윤석열만 이게 피의자입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피의자로 입건할 때는 압수수색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네.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은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압수수색도 못하고 참고인인 김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거 이건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따라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을 피해자로 이끌어낸 거 있죠. 이게 정치적 망신주기 수사다. 저는 이렇게 첫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저는 이제 하는 그까지는 법원에 발부했으니까 인정합니다. 네. 근데 지금 왜 두 번째 합니까? 첫날에 그 김웅이라는 허락받은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또 이게 보좌관 것도 하고 또 이게 키워드에 관계없는 미애라 오수라든지 이런 약간 이게 적법 절차를 좀 준수 못한 이것 때문에 반발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공수처가 오해 안 받으려면 적법 절차를 좀 지켜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공수처 3부에서 합니다. 물론 이게 주인 검사는 최석규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도 이게 29기입니다. 김웅하고 전부 이게 손준성 동기죠. 근데 제가 수사력의 판사 출신 그것도 문제 삼지만 거기에 소속된 검사가 김숙정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김숙정 검사는 뽑을 때부터 이게 표창원 보좌관부터 LKBS 조국 변호부터 아주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수처에 2부도 있고 1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특히 사건도 2부는 지금 한가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굳이 3부에 배당해서 이런 오해를 삽니까? 공수처는요, 정말 이게 한 점 공정성에 대한 서로 이게 의심 안 받도록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저는 수사력도 부족하지만 네. 지금은 이게 약간 좀 편파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공수처가 어떤 그 편향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편향된 수사라고는 하지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모든 의혹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깨끗하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네.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 이게 그때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그 비밀번호 알려줄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네. 당사자에게 헌법에 의해서 부인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게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네. 자, 핸드폰을 이게 비밀번호 알려줬을 때는 물론 이게 그 사건만 딱 합니까? 핸드폰 다 보고 이게 별건 지금 이게 우리나라 수사에서 얼마나 별건 수사가 많습니까? 네. 그걸 이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거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한동훈도 안 했고 이재명 지사도 아닌 거예요. 왜 손준성만 비판합니까? 저는 이게 그 부분은 비난할 게 아니고 그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즉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한 가지 행위가 있을 때 적용법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조차 못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하면 이 고위 공직자들 특히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공수처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까지 불거지게 되면 그것은 뭐 검찰에서 하더라도 일단 지금 수사 자체는 뭐 법에 어긋나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공수처의 어떤 위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사실상 이 의원회관에서 영장을 제시했니 안 했니, 당사자가 있었니 없었니라고 하지만 사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이 현장에 갔을 때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압수수색 절차를 단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례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없는, 심지어 참관인이 없는 가운데 한 50여 분간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나중에 참관을 하게 됐다는 그런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었는데 증거 전부 쓸 수 있게 판단 내린 것이 대법원의 최종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영장을 제시했고 그 영장 안에는 의원실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추후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완료를 했고요.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연휴를 전후해서 참고인과 피의자 등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기 전에 약 3주 전에 따로 모임을 가진 것까지 확인이 됐죠. 이런저런 일들과 같이 좀 묶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공수처가 똑같은 기준으로 박지원 원장도 수사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의원, 박지원 원장 무고 입증을 위해서 휴대폰 내라, 공수처, 국정원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 트라우마가 다시 연상이 된다. 박지원 원장의 해명이 미진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 언론과의 인터뷰, 취재를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데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왜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일까요? 박지원 원장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지금 가만히 있질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 사안을 고발하면서 3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제보자인 조성은 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이 2명이 만났을 때 제3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명을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약간 또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내용일까요? 이 제3자가 이미 언론 보도에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 이필영 조직본부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어떤 그 정치 개입이다. 이들이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 최근에 고발장은 접수가 됐고 공수처는 수사 관행상 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바로 입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혐의가 굉장히 구체화되면 물론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혹 하나도 없이 밝혀내야 되는 게 공수처의 직분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그 만났다는 시점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기 전 3주 전쯤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보는 이뤄진 이후였습니다. 만약에 공모라고 더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아예 제보도 이뤄지기 전에 만났다면 그 의혹이 좀 더 짙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조성은 씨의 손을 떠나고 언론사가 사실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관련 근거를 갖고 있는 그 시점에 식사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공모다, 공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 국민들께 너무 무성의하게 해명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은 두 사람도 부인하고 있지 않는 사실관계고 네. 식사를 했고 그 관련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뭔가 캡처를 전후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작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만났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성은 씨가 박 원장에게 워낙에 뭐 멘티 관계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뭐 조언을 구했다면 그런데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이게 국정원법 위반하고요.
선거법에 당연히 그런 범죄가 국정원법은 공무원 정책의 금지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게 이미 조성은 씨가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이요? 예. 예를 들어 이제 SBS 방송이 나가지고 그 이제 그 시점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이나 나는 이게 그 다른 시점을 원했는데 이진동 기자가 이게 치자 이래가지고 이게 그 9월 2일자 보도됐다고 본인이 이게 그게 진심이에요. 무의식 중에 말하는 그게 진심이라고요. 오히려 이게 생각하고 머리 자꾸 이게 그 하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우리 원장님이나 나는 다른 시점에 치자고 했는데 이진동 기자가 먼저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거의 범죄 자백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피해자를 입건 못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무런 정말 이게 티끌만한 정황 증거도 없이 피해자로 입건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조성은 씨가 이게 이미 자백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의 문 앞에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피해자로 특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적으로 이게 롯데 호텔에 38정에 식사했으면 이게 사적인 자리니까 국가 기밀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 밥값은 사적이니까 개인 카드 썼는지, 아니면 이게 특활비 썼는지, 밥값은 누가 냈는지도 보고, 또 이게 CCTV 있으니까 그때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 이거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사적인 모임이니까 얼마든지 이게 저는 조사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게 잠자는 호랑이 밟지 마라? 이 얼마나 이게 오만방자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정원장 내가 이게 비밀을 많이 국내 정보 다 들고 있으니 너 내 발범에게 윤석열 확실히 죽일 카드 있다? 이렇게 지금 급박하는 겁니까? 윤 총장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뭐 본인이 윤우진 뭐 사건 뭐 알고 있다. 이게 이 의혹은 국민이 제기하는 거예요. 일개 공직자가 어떻게 주인이 국민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호랑이 꼬리 밟지 마라. 이런 게 오만방자한 말을 합니까? 저는 이게 어떤 비밀을 뭘 알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이게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가 과연 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내용과 또 이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에 나서게 될지 아니면 이 사안은 일단 좀 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난 뒤에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을지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